한번 해보고 만약에 저거 하나 그냥 잘라버리고. 나중에 끝내는 거. 운동은 좀 크게 해주셔도 돼요. 운동종이요. 네, 아, 네네네. 네. 받을 수 있어서. 네. 수영은 질문으로 나갑시다. 하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미안한데 빗을 좀 차라리
어두운 건 저는 싫고요. 빛을 좀 불빛을 조명을 좀 켜주시겠어요? 네. 빛은 농인 문화입니다. 어둠은 청인 문화와 같죠? 아, 제가 합니다. 전도사. 네, 목사님. 빛이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 농인들이 보기 때문에 농인들의 문화와 좀 딱 맞고요. 어두우면 좀 답답함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잘 볼 수 있도록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우면 수화가 잘 안 보여서 답답하죠. 네, 꼭 빛을 환하게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글씨도 정확하게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빛 없이 만약에 어두운 상태로 이것을 본다면 좀 답답하겠죠. 네, 항상 밝은 빛 안에서 수어를 사용하여야 농민들이 봤을 때 시원합니다. 그렇죠? 너무 저를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농인과 청인이 어우러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안하지만 농인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농인분. 예. 나머지 분들은 그럼 청인인가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농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농인부가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인은 우리가 볼 때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농인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농인들을 잘 모르고 도우려고 예, 마스크 벗어도 괜찮나요? 오늘 농인들에 대한 이해를 좀 중심으로 예, 그 이해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주고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농인을 위한 목회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청각 장애의 뜻은 듣는 게 어떤 듣지 못한다는 것은 병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유전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서 청각에 손실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한 85데시벨 정도, 한 80데시벨 이상 있을 때 저는 85예요. 왼쪽은 100데시벨이죠. 그래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면 저는 듣지 못해요. 듣는 거 어려워요. 큰 소리로 예를 들어 덩굴 친다 하면 둥둥둥둥 하는 소리는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말소리는 제가 듣지 못하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제가 청력이 좀 안 좋아요. 또 듣는 것과 부하인들은 아마 한 56데시벨 정도에서 65데시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70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00% 다 그들이 이해하고 듣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부하인들 중에 전화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와, 이게 가능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지만 낯선 사람하고의 통화는 어려워요. 형제, 자매, 가족들, 부모들하고 매일매일 음성을 들었던 분들과의 통화는 가능하죠. 그분들하고의 대화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낯선 사람들하고의 대화는 어려워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저는 서울 농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보청기를 옛날에 지금과 같은 보청기가 아닌 이 거는 보청기가 있었어요. 그 보청기를 앞에다 차고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은 이제 간편하게 귀에 거는 그런 보청기를 사용하죠. 제 손바닥 이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선이 연결이 돼서 귀에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소리를 듣고 와 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볼륨 높이가 5단계까지 있었는데 5까지 하면 엄청 잘 들려요. 그런데 음성을 이해한다는 거는 어려웠어요. 소리를 식별한다는 건 어려웠죠. 그냥 소리가 들린다라는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좋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2시간, 3시간 계속 이 보청기를 통해서 듣다 보면 막 어지럽고 웅웅웅웅 하는 소리 때문에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지럼증도 좀 생기고 너무 지루해서 결국은 이제 엄마한테 부탁해서 나 보청기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빼고 싶어. 엄마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그럼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보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청은 어느 정도 소리가 파하죠. 와우 수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00%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90에서 80% 정도 그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이요. 성역을 손실된 시기가 언제인지 보면 보통은 한 2살 정도의 아기 때 옹알이를 하는 그 정도 때, 한 2살, 3살? 요 정도 때 부모님이 얘기하죠. 좋다, 맛있다. 꼬마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막 하는데, 근데, 원래 정상적인 아이들은 2살, 3살 때 옹알이를 하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1살 정도 막 태어났을 때부터, 그 전에, 1살 전에 이미 청력에 손실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언어를 습득한 후에 4살, 5살 이후에 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살 전에 언어를 습득한 사람과 4살 이후에 농인이 된 사람의 차이는 4살 전과 4살 후에 언어의 습득의 차이로 인해서 농인이 되는 거는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저를 보고 말 잘한다라고 말해요. 저는 엄마, 아빠, 밥, 코 자자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조금의 말을 좀 듣고 2살 정도에 일찍 저는 농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듣지 못했죠. 이미 말을 배운 후에 한 4~5살 때에 언어를 습득한 후에 만약에 청력을 잃어버렸다면 그 전에 사람과의 차이가 많이 심해요. 그 전에는 그 전에 청력을 손실한 아이들은 전혀 문장을 쓰지 못합니다. 읽지 못합니다. 문장력이 전혀 없어요. 어휘력 또한 전혀 없죠. 그런데 4살, 5살 이후에 언어를 습득한 후에 청각이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대화를 어느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청력이 손실됐기 때문에 책도 읽을 수 있고 문장력도 있죠. 성인과 좀 비슷하게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농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제 2살 전에 실청한 농인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농인이 된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릴 때나 예를 들어 열병이 있었다든지 홍역이 있었죠 옛날에. 그런 홍역으로 인해서 청각을 잃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이요. 청각 장애의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농인들은 읽기 능력이 정말 떨어지죠. 성경도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알 수 없고요. 결국은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않게 되죠. 농인들은 글 자체를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휘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들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것을 해석하고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책 읽는 것을 포기하죠. 오히려 만화를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를 갖고 보죠. 만화책에 보면 글씨가 많은데 그 글씨는 전혀 보지 않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을 해도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청인분들, 여러분들은 말하야죠. 한국어가 여러분들이 아마 제1 모국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농인의 입장에서는 한국말이 제일 모국어가 아니에요. 저는 농인이거든요. 농인 부모로부터 농인들은 수어가 제일 모국어입니다. 성인들은 대부분 아기 때부터 엄마로부터 계속 음성을 듣고 서로 대화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잘하죠. 그렇지만 농인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언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인들의 제일 모국어는 수어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수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니고 말로, 수어가 아닌 말로 하면 농인들은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어를 봐야 이해가 되고 시원합니다. 확실히 그 의미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어가 중요합니다. 구어 학교도 있어요. 네, 물론 말을 가리키는 발음을 가리키는 발음을 훈련시키는 구어 학교도 있죠. 입모양을 보고 이걸 알아맞혀봐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구청기를 의지해서 훈련을 하죠.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구어학교입니다. 저는 서울 농어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 그때 구어 훈련을 저는 받았어요. 수어가 아닌 구어 언어 훈련을 받았죠. 저는 그 훈련을 받을 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효과는 아주 적었던 것 같아요. 반면 그 반에 가서는 수어를 사용했죠. 아이들과 재밌게 이야기하고 마음껏 시원하게 수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어는 아주 빠르게 습득이 되었어요. 제가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말 훈련을 시키면은 야, 여 뭐 이렇게 훈련을 했죠. 그렇지만 그 발음을 낸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농인 입장에서 발음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손을 내 목에다 막 대면서 선생님 목에다 대면서 한번 앞으로 나와봐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학생이고요. 선생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성대의 울림을 통해서 이렇게 울림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진동. 목의 진동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음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그걸 따라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이 음성을 배우는 것은 빨리 습득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도 훈련하다가 배우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상황까지 일어났겠죠. 음성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 생기게 됐어요.
대신 수어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수어가 너무 시원했죠. 만나면 서로 얘기하고 뭐 비가 온다, 뭐 괜찮았니, 뭐 코로나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사는 너는 괜찮니,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주 기뻤죠. 그런 수어의 대화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농인들의 모국어는 수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농인 모어인 수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화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어들이 있습니다. 농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서울 농학교에 제가 입학했을 때 친구가 아닌 선배가 있었어요. 수어를 사용하는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그 수어를 배우게 됐죠.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따라서 대화하면서 또 수어도 사용해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어요. 수어는 한국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 돈 있니? 돈 있어? 너 돈 있어? 있어요. 한국 문법이죠. 농인은 돈. 이걸로 끝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묻는 거죠. 입으로 손은 돈을 수어를 쓰지만 입은 어라는 모형을 하고 눈은 크게 떠서 위로 치켜 떠서 의문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간단한 수어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너무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죠. 네, 비수지 신호는 표정을 얘기합니다. 표정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서 여러분들의 마스크 껴요. 네, 그리고 마스크 빼지 말고 이제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써서 지금은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마스크를 한다면 얼굴 표정이 반만 보이잖아요. 그 반은 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 역시도 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아까 찬양하신 분 누구시죠?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찬양. 그런데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네, 얼굴 표정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비수지 진호를 전혀 전달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비수지 진호는 중요합니다. 관용수어는 농인식 수어를 얘기해요. 야, 돈 엄청 부자야. 근데 돈 힘이라고 수어를 써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돈이 힘이 있어? 뭐야? 돈이 힘이야? 돈 힘? 청인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하죠. 농인들은 이 관용수어를 해서 써왔기 때문에 돈이 많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뜻이죠. 야, 제일 힘세라는 그 뜻이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청인은 돈, 힘 하면 그런 걸 사용하지 않죠. 농인만 그런 수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관용수어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표현들이 아주 노인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돈 귀신.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돈 귀신. 뜻이 무엇인가요? 돈이 사라지다라는 뜻과 같아요. 사라지다. 뜻인데요. 돈 귀신 이렇게 씁니다. 농인들은. 아까 제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사이에 이게 없어졌어요. 헐! 물병 휙 사라졌어. 물 귀신 이렇게 쓰면 사라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다시 성인들은 그 농식 관용수어를 모르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관용수어를 많이 배워서 농인들의 수어를 보고 서로 대화할 때 오해가 없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관용수어는 중요합니다. 분류사를 보겠습니다. 분류산에 대한 내용은 너무 긴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걸어가다. 문장이 길죠. 세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걸어가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 너무 길죠. 문장은. 분류사를 사용하면 세 사람이 그냥 간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걸어간다는 머리가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들쑥날쑥 걷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사를 통했을 때는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농인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분들도 한국말을 뭐 어렸을 때부터 쭉 배워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농인들의 이런 문화하고 접목되었을 때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어와 관용수어 이런 분류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농민들과 대화가 좀 안 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죠. 두 번째로 문장식 수어에 대해서 성인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말과 같이 수어도 똑같이 문장식 맞춰서 1대1로 따라서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그 수어를 보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방법적 수화는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수어 통역할 때 문장식으로 수어를 계속 전달을 한다면 농인들은 아마 반의 인원 정도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재미없거든요. 농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자연수어를 옥점으로 생각하고 아주 좋아요. 농인과 농인식의 수어를 아주 좋아하죠. 문장식 수어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용의 빈도를 좀 줄여서 사용하시고 대신 방법적인 수어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어휘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농인들은 어휘력이 정말 약합니다. 서로 대화하다 보면 어휘력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생기죠. 친구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보고 휴대폰을 본 다음에 내일 꼭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일 꼭 있어. 무슨 말일까요? 내일 약속이 있어. 꼭이라는 수어를 약속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꼭이라고 꼭 있어? 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청이는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농민이기 때문에 내일 약속이 있다 제가 눈치로 파악하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할 때 보면 주여 내가 비오니 소 이렇게 쓰죠? 비가 오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농인식은요. 네. 주여,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오니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농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요. 농인들이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고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농학교 선생님들이 천인이 아닌 농인 선생님이라면 아마 효과는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농인 선생님들은 수어를 사용하니까요. 수어로 얘기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농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러면서 집중했을 거거든요. 근데 천인 선생님은 말로만 막 설명을 하니까 농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의미도 모르고 눈에 무리가 오죠. 착각하기도 하고요. 만약 천인 선생님도 수어를 잘한다면 좋아요. 다행이에요. 그런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지만 천인 선생님 중에는 수어를 잘하는 선생님이 정말 극소수입니다. 독서 훈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책을 읽는 훈련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발성 훈련을 시키죠.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교육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조차 또 약하게 되는 거죠. 어휘력이 약할 뿐 아니라 문장력 역시 약합니다. 문장을 잘못 쓸 때도 많죠. 농인들은 조사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수어에는 조사가 없거든요. 나는 교회에 갑니다. 농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나 교회 가! 나 교회 가! 이건 끝이에요. 때문에 조사는 수어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가끔 의라는 수어가 있죠. 의, 도, 로, 이런 정도의 조사를 좀 사용해요. 몇 가지 정도는. 대신 또 하나는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을 목적어에서 할 때 목적어에 들어가는 조사도 사용하잖아요. 물을 할 때 을처럼. 그렇기 때문에 농인들이 문장으로 조사를 포함해서 문장을 쓰지는 않습니다. 가면 더 가니 가에 딸린 어미가 많죠. 어미들을 계속 바꿔서 사용하는데 농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음이요. 농문화는 살펴볼 건데요. 농문화가 중요합니다. 농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탁월한 환경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 농인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아주는 거죠. 농이구나. 문제 없어. 아름답다. 농인 자체로 아름답다. 농인 좋아. 농인 멋있어. 농인 자랑스럽다. 농인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등 농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농문화라는 그 문화가 빠졌다라면 위축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수어를 사용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농인은 이제 그 어깨를 펴고 이렇게 활동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극적인 삶을 살았겠죠. 제 이웃에 이제 3학년 정도 친구가 있었는데 전국 을지로 을지로 사가에 제가 집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옆에 있었고요. 동대문
동대문 운동장? 맞나요? 역사, 문화, 박물관? 그쪽에. 예. 장충체육관 가까운 곳에. 저는 이제 그곳을 몰랐어요.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너 집 어디야? 우리 집 저기야. 을지로 5가. 을지로 4가야다. 어머, 너 5가니? 어머, 가깝다. 우리 집에 놀러와. 그래, 좋아.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그 아버지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셔서 되게 부자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와. 이래가지고 제가, 좋아. 우리 집에 갔죠.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그 친구의 집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2m 정도 되었을 때 내 친구가 수화 사용하지 마. 가만히 있어. 알았지? 수화 사용하면 안 돼. 그냥 뭣도 모르고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뚫레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보고 정말 놀랬죠. 일본식의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집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수화를 막 사용했어요. 근데 왜 아까 너 수화 사용하지 말라 그랬니? 마을 사람들이 보면 창피해. 그 친구가 창피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수화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창피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마 부모님의 영향으로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제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집은 아마 농인 문화라는 것이 농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가정 같아요. 우리 농인은 창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죠? 예, 하나님이 만드셨죠. 저를 농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창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농인이요. 자랑스럽게 수어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문화라는 농인도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 이 농인부 자체도 농문화 중심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문화가 없다면 농인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농문화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농인을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청각장애인이라는 수어를 사용하나요? 미국에 가면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아주 거부합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데프라고 사용하죠. 아니면 데프 이렇게 수어를 사용합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주 싫어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와, 듣지 못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문화는 장애가 아니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장애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랬죠. 왜냐하면 농인들 안에도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프 아니면 데프 이렇게 수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패럴림픽 아십니까? 패럴림픽이 뭔가요? 농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죠. 장애인이 모든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패럴림픽이 있었죠. 근데 참여하지 않아요. 왜요? 난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패럴림픽은 장애인이라고 탄정지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프림픽이라고 농인만 모여서 올림픽을 또 하는 곳도 있습니다. 농문화가 시작된 것은 농인을 병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꼭 이 병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상. 한국 병원에 가면 한국에
이제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에 가면 소리 청력 검사를 하죠. 들리지 않거든요. 용인 입사는 수술해야 돼. 들리지 않으면 와우 수술해. 수술해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아기 때 용인인 경우는 부모님들이 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와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소리를 듣게 되고 병원 선생님이 수술 잘 됐네.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죠. 하지만 농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농문화와 와우 수술과는 맞지 않아요. 용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대로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내가 농인으로 태어났으면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제 농인으로 태어난 아이들 보면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1950년, 60년 그때는 병원의 기술이 아주 저조했죠. 발전도 없고 병 고치는 그 선생님들도 자신감 없이 농인에 대해서 보고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은 또 울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또 친척들이 말했을 때 한의원을 가면 고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또 한의원 가서 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중심으로 침을 엄청 많이 맞고 아주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소리를 듣게 되진 않았습니다. 기도원에도 전에 목사님 안수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귀를 만지시고 안수기도 귀를 또 때리기도 하시면서 그때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기도로 인해서 이제 소리를 듣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로 기도 받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게 되진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자연적으로 한 5학년 때부터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대로 그냥 난 이대로 살 거니까 엄마 더 이상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병원은 다니지 않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인이 되고 싶으니까 용인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대로 축복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용인들은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또 듣지 못하기 때문에 편할 때도 있습니다. 병적으로 농인을 보고 꼭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성인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농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병원을 가본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와우 수술을 하고 싶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인교회에 보면 치유 예배가 있나요? 네, 여의도에 가면 병을 고치는 오순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꼭 안수하면서 병자를 불러서 막 안수하면서 병을 치료하죠. 그럼 그분들이 막 넘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병을 고침받았다, 기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농인들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곳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꼭 소리를 들으려고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농인문화와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식의 문화를 자꾸 접목한다면 농인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간 어떻게 되셨나요? 5분 정도 쉴까요? 한 10분? 10분 정도 쉬고 네, 다시 시작할까요? 네,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음료수도 좀 마시고 네네. 네네네네. 괜찮습니다. 사람들 목사님으로 계시 목사님께서 화장실을 말씀드려봤는데 네, 괜찮으시죠? 멈춰야 되나? 잠깐 끊어. 멈췄다.